오늘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점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는 결국 행정청의 말이나 태도를 믿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를 나중에 행정청이 뒤집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즉,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투자하거나 행동했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반대로 처분한 경우 그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청의 일정한 언동을 국민이 정당하게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신뢰를 함부로 저버리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오늘은 된다고 했다가 내일 갑자기 안 된다고 바꾸면 국민은 행정을 믿고 행동할 수 없게 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뢰보호 원칙도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의견이 아니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공식적 태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를 만든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시설 준비 같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행정청이 나중에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계입니다. 비록 신뢰가 인정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훨씬 크다면 신뢰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신뢰 이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안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갑에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갑은 이를 믿고 자본 대부분을 투자해서 시설까지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신뢰에 기초한 행동도 인정됩니다. 또한 문제에서 갑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업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기존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뢰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합니다.